요즘에 어디를 가면 키오스크 사용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많죠. 오늘은 키오스크 시대에 소외되는 노년층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아령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키오스크는 뭔가요? 네, 이제 매장 입구에서 주문을 받거나 병원에서 접수할 때 혹은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을 때 쓰는 무인 단말기가 모두 키오스크인데요. 이 기술은 처음에는 1970년대 미국에서 공항 안내 단말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때 한 3, 4년 전에 이때 나왔나 했는데 오기는 꽤 오래전에 도입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키오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키오스크는 은행 ATM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영화관 무인 예매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스스로 발권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 2010년대 초반에는 패스트 업계가 본격적으로 이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과 결제 과정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인 주문이라는 개념이군요. 언제부터 활발하게 사용이 됐습니까? 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절감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했고요. 네. 이 시기에 무인 발권, 무인 주문이 서비스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식당, 병원, 약국, 지자체 민원실까지 사용 범위가 급속하게 넓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키오스크 없는 공간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일상화되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키오스크 주문이 활발해지던 그 당시 시절의 이야기를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카페와 식당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사람 대신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가 하면 무인 카페 창업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장애인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하시고. 네. 예. 어떤 이유들 때문입니까? 일단 노년층이 이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화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또 주문 과정이 여러 단계로 복잡하다 보니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키오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조사한 자료나 통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1.5%가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49%는 느린 주문 속도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 어려우니까 불편하고, 근데 불편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시대에 뒤처졌다라는 위축감을 느낀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네. 내가 손님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한다라는 서운함을 토로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기술, 이 기계가 불편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키오스크가 단순히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설치 위치가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서 주문 자체가 어렵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에 대한 내용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눌러서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차 좌석 붙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힘들어요. 음식집에 가도 알아야 되고 기계도 찍고 이러더라고 물건을. 지금까지는 해달라고 그랬지만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시선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면은 일단 제 팔로는 손이 닿는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 아이스 녹차 라떼를 주문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가야지. 자꾸 이러니까 하다가 그냥 또 딴 데로 가야지. 자꾸 이러니까 보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잘하는 데 못하니까. 뒷사람들이 자꾸 밀리면 자꾸 불안해지고
더 헛눌러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달아오르는 것 같고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매장에서 키오스크가 있을 때는 그냥 두리번거리다 나가버렸겠어요. 근데 너무 사실 자존감도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설치 시 디지털 취약 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이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인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더구나 새로운 법안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고 또 소상공인들은 또한 이 키오스크 도입 비용 상승이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거두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시대 노인들의 어려움, 또 장애인들의 어려움,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번져갈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 중에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정말 주문이 어려워하는 것을 종종 많이 봤거든요. 예,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연세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예. 예, 키오스크 사용하는 건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제 뭐 60이 초반인데요. 네. 사실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고 연습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거를 자꾸 눈치를 보실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실제로 가면 이게 어색할까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네. 천안을 출장 갔다가 그 식당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키오스크 한 걸 봤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저는 자꾸 그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막 말을 했더니 예. 종업원이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누가 전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주문하려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서 예. 사실은 처음 접하는 이렇게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해하거나 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그래도 난 어른인데 이걸 모른다라는 그렇죠. 것을 부끄럽게 바로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예, 모양인데 예, 예. 실제로 예.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이제 조작하는 데 좀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기기가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네. 기기가 달라요. 작동법이. 예. 화면도 구성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군데 가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매번 식당에 갈 때마다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주문하기도 하고 키오스크로 하기도 하고 이거 나 키오스크를 못하니까 주문할게요 하면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기기가 이제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다양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뭐 2, 3일에 한 번씩 식당이라든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방에 시골에 사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어르신들은.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을 배려한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어떤 겁니까? 아니 어르신들을 그 위에서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데 네. 어찌됐거나 이게 주문하려고 하면 그냥 뭐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과정은 어차피 비슷할 텐데 지금 우리가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하고 네. 그걸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여론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의무화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어른들을 위한 배려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배려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한다. 뭐 이런 네, 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외에 화면을 아무리 단순화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아마 개발자들이 굉장히 단순화하고 해서 해놨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키오스크라고 하는 게 음성으로 하는 거. 뭐 AI가 도입이 될까요? AI가 다 알아주나요? 조금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약하다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일단 더 좀 요령 수렴하고 네. 방법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좀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과연 조금 기간을 두어서 이걸 사용할 수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고 이런 걸 해야지 그냥 의무화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예. 이게 좋은 거니까 쓰세요 이런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음성 안내 서비스, 보조 인력 배치 이런 게 추가 비용을 내야 할 텐데 부담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을 오죠. 더군다나 지금 자영업이 거의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비용을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무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자영업자들한테 또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회 전반은 디지털화가 빨리 되고 있고 예. 불편한 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뭐 60이 넘지 않더라도 제가 보면 50대에서도 이걸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 지금은 동네 마을 그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스마트폰 교육이라는 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좀 교육을 해야 될 어르신들한테 맞춤형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예, 그렇죠.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해외에는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에서는 훨씬 먼저 보급됐기 때문에 노년층의 불편 문제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가 확산되면서 고령층 고객이 주문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었고요. 네. 일본 역시 무인 티켓 발권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편리함이 동시에 배제로 이어진 셈인 거죠.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우리하고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 그럼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령층 인구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키오스크에 시니어 모드를 따로 탑재를 했고요. 네. 글씨를 크게 표시하거나 버튼 수를 줄이고 그림 아이콘을 크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일부 주에서 디지털 도우미라는 지역은 인력을 상시 배치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돕고 있고요. 이렇듯 기술 개선과 함께 인력 배치를 핵심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니어 모드 괜찮은데요? 네. 우리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포용 전략을 추진해서 여기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디지털 교육과 공공 서비스 키오스크 표준화를 포함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예. 또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무료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큰 글씨, 또 음성 안내, 또 휠체어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규정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 자체가 효율성이 아니라 포용성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글씨를 크게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고 또 그림 아이콘 같은 세심한 설계가 필수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미국처럼 디지털 도움이나 일본처럼 현장 안내 인력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훈련이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는 단순히 키오스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키오스크 만들기를 집중하고 있고요. 이 점을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기계 바꾸는 것 이게 아니고 교육, 정책,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이제 함께 할 때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키오스크 시대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도 성장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